안녕하세요. 손작가의 편의 채널입니다. 네, 오늘은 7월 4일 목요일입니다. 지금 시간상으로는 12시가 지났는데요. 그래도 7월 4일 목요일 일기를 방금 써서 이제 올렸고, 또 저는 여전히 7월 4일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네, 7월 4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루 잘 보내셨나요? 어제 글은 섣부른 동정에 대한 글이었죠. 다 널 생각해서 하는 말이다. 그걸 정이라고 부르면서 사람들이, 네, 섣부른 동정은 그 동정을 받는 사람에게 무례하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제가 지난 시간과 조금 이어서 얘기를 하자면 섣부른 동정을 받았던 경험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기로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공황장애를 한 2년 조금 넘게 앓고 있는데요. 지금은 뭐 약도 많이 줄였고, 또 약물 치료보다는 심리 치료로 좀 치료를 이어가고 있는데, 예전에 처음 이제 약을 먹고 했을 때 주변의 시선들이 저에게는 조금 섣부른 동정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사실 저 역시 정신과 약물에 대한 선입견 같은 것이 있었고, 제가 나 정말 위선적인 인간이구나 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그 정신과에 대한 선입견과 관련되어 있었는데요. 제 주변에 아는 분들이 정신과를 다니고 계시거나 정신과 약물을 드시고 계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제가 공황이 오기 전에, 공황장애 진단을 받기 전에요. 그때 제 주변 지인들을 보면서 요즘 마음의 감기야, 마음의 감기. 감기 걸리면 내과 가서 약 먹는 것처럼 정신과도 똑같다. 약을 먹는 게 어때서? 라고 그들에게 얘기를 하고는 막상 제가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 앞에 앉으니까 제일 처음 하게 된 말이 그거였어요. 선생님, 저 약은 안 먹을 수 없나요? 정신과 약을 먹으면 사람이 조금 둔해지고 또 머리가 잘 빠르게 돌아가지 않고 기억이 잘 안 나고 또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그 약 안 먹으면 안 될까요? 라고 얘기했어요. 얼마나 위선적이고 위약적인 인간인가요? 그쵸? 타인에게는 너무나 너그럽고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있는 사람처럼, 포용할 수 있는 사람처럼 얘기를 하고는 당장 그 일이 내 일이 되니까 그 속에 사로잡혀 있던 선입견들이 우두두두 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었어요. 저에게는 정신과를 다니고 정신과에 약을 먹는다는 것이. 근데 사실 그게 다 치료하기 위한 치료의 목적으로 쓰는 것들이고, 정신과, 정신의학과라는 전문 분야가 있다는 것은 그게 인간에게 그렇게 당연히 해로운 것이 아니죠. 그쵸? 어쨌든 저는 그렇게 약물 치료와 심리 치료를 같이 병행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했었는데, 약을 먹기 전에 저처럼
제 주변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야, 그거 약 안 먹으면 안 되니? 너 약 안 먹고도 할 수 있어. 즐거운 생각을 해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야, 그거 약 먹지 말고 너만의 어떤 수호신이 될 물건을 가지고 다녀봐. 이런 얘기들. 네. 그리고 너 그 약 먹어서 괜찮겠니? 네. 그런 어떻게 보면 동정이었어요. 너 참 정신과 약물 먹다니. 너 참 정신과를 다닌다니. 막 이런 식의 동정들. 그때 그 동정들이 저에게는 참 무례했던 것 같아요. 네. 사실 그렇게 알고 있는 다른 일반인들보다 제 주치의 선생님이 가장 그 분야에 대해서는 잘 아시고 제가 여러 가지를 상담할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신뢰도 있는 얘기를 하시고. 근데 저는 마치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쓰러져 버리는 갈대처럼 주변 사람들의 말에 많이 상처를 입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방금 경적 소리가 아주 크게 났죠. 어제는 어떤 분이 소리를 지르시고 오늘은 또 경적 소리가 크게 나네요. 네. 여러분은 마음 괜찮으신가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는 뭐 2년에 한 번, 뭐 5년에 한 번, 어쨌든 건강검진이라는 걸 하잖아요. 내시경도 하고, 피도 뽑고. 근데 정작 왜 마음은, 정신 건강은 미리 검진하는 것이 없는가? 왜 정신과에는 꼭 병이 들어서만 찾게 되는가? 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미리미리 가서 지금 당신 멘탈 정말 좋습니다. 정말 합리적인 신념을 가지고 살고 계시는군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이렇게 가서 마음의 건강검진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나눌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뭐 몇 분이 이렇게까지 들어주실지는 참 모르겠지만 제가 저번 달이었나요? 그 수원에서 북토크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 어떤 분이 질문을 하셨는데 제 글을 읽고 많은 위로를 얻고 계셨다는 분이었는데 작가님은 반대로 어디서 위로를 얻으시나요? 라고 물으셨어요.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나는 어디서 위로를 받지? 네. 아직도 사실 대답을 하기가 어렵네요. 근데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저는 조금 위로받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저 혼자 이렇게 떠들고 있지만 누군가 한 분이라도 들어주고 계실 것 같다는 생각에 그게 이상하게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네. 힘든 얘기를 주변에 안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러실지 모르겠어요. 자꾸만 나의 짐을, 나의 부정적인 감정을 남한테 떠넘기는 것 같아서 얘기하는 게 참 두렵고, 나 혼자 삭히자 하면서 사는 것 같은데, 이 어두운 감정들을 그럼 어떻게 풀어내냐, 어떻게 감당하는가, 네, 그것이 요즘의 화두이기도 해요.
그래서인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참 저한테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들어주고 계시는 분들께 제가 이 짐을 넘겨드리는 것이 아니었으면 좋겠고요. 네, 또 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얘기 꼭 하고 싶습니다. 네, 사실 하루하루의 일기 내용을 정리하고 같이 얘기해 보려고 하는 건데 어제에 이어서 또 얘기가 흘러갔네요. 오늘 제가 쓴 일기는 회색지대에 머무르는 연습, 회색지대, 흙과 백이 아닌 그 중간지대에 대한 내용을 썼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내일은 회색지대에 대한 내용을 좀 다루어 볼까 합니다. 그 전에 제 일기를 읽어보셔도 좋고요. 아니면 그냥 또 나누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댓글 적어주셔도 제가 하나하나 꼼꼼히 읽어보거든요. 왜냐면 몇 개가 달리지 않아서 말하고 나니까 되게 웃기네요. 네, 어쨌든 네, 내일은 회색지대에 대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잠에 드시는 분들은 안녕히 주무시고 또 아침에 들으시는 분들은 화이팅 하셔서 싱그러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손작가의 편의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